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 2022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날이었죠.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에 이제 보니까 이거 잠깐만 여기 제 카페 잠깐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생님 급 좋은 소식을 못 전하게 되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첫글을 기분 좋은 후기로 적고 판만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지방직 열심히 준비합시다. 지금 오늘 할 말로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하여튼간 아이고 좀 어렵게 느끼신 분도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평이랑 같이 해서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요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보면은 조금 더 봅시다. 제가 이제 하도 걱정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90점, 95점 뭐 이렇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 자수합니다. 자수는 감경을 해드려야죠. 95점, 90점, 80점, 90점 뭐 이렇게 잘 보신 분들도 다행히 많이 있네요. 뭐 댓글에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했는데 어,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제 기존처럼 그냥 판례 그대로 긁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조금 가공해서 이제 나온 문제들이 그렇게 많았었죠. 이런 유형은 지난번이고 지지난번이고 다 이제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정도는 예상해서 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지방직이 있고 또 군무원이 있고 또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정신 승리를 하는 이 마인드.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좀 쉽지 않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풀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구성으로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리고 최신 판례도 21년 판례는 안 나오고 이제 20년 판례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도 뭐 제 3개년 최신 판례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해 드렸던 거나 아니면 우리 또 국가직 동영이나 이제 요런 데 다 들어 있는 이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꼼꼼히 보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는 제가 좀 바다를 좀 쳐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멀리서 이제 이동해서 오느라고 어,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제가 또 다시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제 실내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 이거 나오면은 실내보호 원칙이구나. 요 건축사가 건축 한계선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 설계를 했다. 근데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죠. 근데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요 설계를 하는데 요 건축사가 과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사의 과실도 건축주의 과실로 봅니다. 너네 쪽에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귀책 사유가 있어서 그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귀책 사유 있다. 자, 이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다. 근데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변경되었다. 이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사정 변경이라 그러죠? 사정 변경. 그러면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일반적 얘기고요. 자, 3번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학칙 개정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루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거 이제 앞부분에서 봤던 판례죠. 그래가지고 이건 부진정 소급표. 그러니까 학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 과정에서 학칙이 개정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진행 중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요걸 적용하는 거. 요거는 부진정 소급표죠. 그런데 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 이때 개정이 된 그 학칙을 얘한테 적용한다. 요거는 이제 진정 소급표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이거 알면 되고요. 4번입니다. 자, 병부청 담당자,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변의 표현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
2번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쟁송 절차에서 취소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소급효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애초에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유허가 영업행위가 되는 거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걸로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요거 정답 1번 빡 찍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야죠. 여러분 혹시 요거 보셨습니까?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 트레이닝을 안 한 거예요. 트레이닝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딱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탁 하고 요거 불안하다 싶으면 제가 여기 무슨 표시하라 그랬어요? 별표예요, 세모예요. 딴 거 안 본 거 불안하면 세모 표시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라라고 했죠. 자, 여기는 해설이니까 봅시다. 연령 미달 결격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 그 형 이름으로 미성년자가 교부받은 운전면허 사건. 선결 문제에 있었죠. 당연 무효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다. 취소 사유인 하자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요거를 면허를 취소시키지 않고 검사가 그냥 바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하니까 법원에서 형사법원 입장에서는 이 운전면허 처분은 이거 행정행위인데 취소하지 않는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고 그러면은 공정력 때문에 스스로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행정법원이 취소를 하거나 항고법원이 취소를 하거나 혹은 직권 취소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면허를 전제로 하니까 무면허 운전죄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간다. 우리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고. 자,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자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원은 위법, 적법 여부는 심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위법 중에서도 무효인 하자에 해당하면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취소 전까지는 유효기 때문에 유효임을 전제로 자신의 재판을 해야 된다. 왜? 형사법원은 취소 사유인 처분을 그 효력을 없애버릴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성결 문제였죠. 그리고 4번 조세부가 처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가 처분의 효력 처분 시에 취소하는 행정 판결 확정되면은 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앞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요 판례가 조금 익숙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조세 부과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 놈의 조세 포탈이야?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찬찬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공부한 거에 다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다단계 행정결정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재산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행위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 여기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행위 배제 많이 요게 틀린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거는 모두 항고소송의 아니 모두가 아니지. 지워라. 자, 모두. 글씨 좀 낮이지 않았나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제 3개년 그 최신 판례집 있잖아요. 그건 제가 심지어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지금 못 보셨으면은 이제 지방직 가기 전에는 그거 꼭 활용하세요.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2번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이제 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원자력법상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거 사전 승인이잖아요. 근데 후에 건설허가 처분까지 내려졌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거 다투는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퉈라. 야, 이건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선행 처분이 흡수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3번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했어요. 근데 다시 자진 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했다. 이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라면 회사 그걸로 설명드렸잖아요. 신라면이랑 이제 오뚜기랑 삼양이랑 팔도랑 짰어요. 그래가지고 기본 라면 가격 이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기본 라면 가격 오씨 1,000원 받자. 700원으로 팔면은 배신이야. 막 하면서 이제 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신라면이 이제 신라면 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렇게 그 담합행위 부당공동행위라고 하거든요. 요런 담합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뭐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얘네들이 몰래 몰래 하니까. 그래가지고 법에다가 부당 공동행위 담합한 다음에 1등으로 와서 고백하면 1등으로 와서 잃으면 그럼 너는 과징금 100% 면제. 그다음에 2등으로 와서 잃으면 50% 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신라면 이제 직원이 이제 난 잃으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공정위 딱 로비에 이제 도착하니까 여기 공정위 엘베 앞에 삼양라면 직원이 이 엘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니까 벌써 삼양라면에서 여기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누구랑 했어? 신라면하고요. 오뚜기 놈들하고요. 팔도 놈들하고. 얘네 순 나쁜 새끼들이에요. 저는 안 할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배경은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린 거고요. 보세요. 여기 맥락은 뭐냐면은 만약에 신라면이 이제 1등으로 와서 지금 누가 일렀니? 삼양이 1등으로 일렀다라고 할 때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각색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은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뭐 이르죠. 몰래 가서 아니면 뭐 이제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제 삼양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신라면이랑 이제 오뚜기랑 팔도랑 이제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얘네들이 야 니네 받았어? 너도 받았어? 야, 씨, 삼양은 안 받았대. 야, 저 새끼구만.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삼양한테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몰래 감면 처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양은 이제 빵 끝 웃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이거는 어차피 감면 처분 해줄 거잖아요. 감면 처분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행처분, 후행처분 흡수되어 소멸함으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그럼 법원에서 보면은 야 이거 소송 왜 제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씨 귀찮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야 이거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요것도 키워드 보고 기억을 하셨어야죠. 내인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가 이렇게 신청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본인가를 거부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거부 처분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청이 뭘 했냐면 본인가 신청을 하니까 요 내인가를 취소해 버렸단 말이야. 내인가 취소. 내인가는 이제 확약이죠. 인가 내주겠다라는 약속한 거 요거를 취소해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실질이 똑같잖아요. 약속하고 안 내준 거. 약속하고 안 내준 거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4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역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승계면은 이거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되죠. 하자 승계. 그래서 뭐예요? 자, 철거 명령과 그다음에 개통실비 사이에는 하자 승계되죠. 그다음에 조세 부과 처분, 과세 처분하고 그다음에 도감매청. 도감매청 사이에 승계되죠. 근데 얘네 사이에는 승계 안 되는 거.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자, 시험하고 면허. 요거 승계되는 판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한지의사 면허랑 안경사 면허. 이제 요거.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세트라서 하자 승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세트는 아닌데 원칙은 승계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것도 친일파, 표수보, 개세발 이거 제 수업 들으면 이거 절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승계에서 틀리면 뭐 이 정도.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보충력 편입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 요원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세트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혹시나 요 수업 듣는데 제 수업 안 들었는데 이제 요 강의 듣는다 근데 하자 쓴 게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수업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빈틈 메꾸시면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2번 건물 철거 명령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은 일단 자 철거 명령의 하자는 대집행 계고에 애초에 얘네들은 한 세트가 아니라서 승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철거 명령이 당연무효가 맞다면 후속 처분도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효력을 뭐 다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맞고요.
자, 3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당연 무효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혹시 몰라도 통박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거 이게 흘러가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한 세트는 아니지만 앞에 거 뒤에 거 요게 앞에 게 유효해야 뒤에 게 유효해진다. 요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무효면 뒤에 것도 무효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자 공무원 직위 해제 처분, 후행 직권 면직 처분 사이에 직위 해제했다 그래서 항상 면직되는 게 아니라 보통 스리슬쩍 복직 많이 시켜준다라는 거 수업 때 많이 강조했죠. 그거 하자 쓴 게 인정이 안 된다입니다. 자, 5번입니다. 옳은 것은 묻네요. 민간시민단체 A 관할행정청 A에게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근데 B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호의 사유를 들어서 정보 공개 청구 거부했습니다. 자,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여기 자 밑에 아이고, 해설 좀 봐봅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6조 1항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국민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여기 법률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보 공개 청구권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받았다. 거부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행위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예 법규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신청권이 있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말씀드렸어요? 시민 그 뭐 여성 단체라도 뭐 4대강에 대한 정보 청구하는 거 가능하다. 이거 기억나시죠? 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봅시다. 아, 이게 조작이 안 돼. 2번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있으면 뭐 더 좋지 뭐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거부에 대해서 거부는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A가 공개 청구한 정보 일부가 공공기관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로 가는 거죠. 이 정보공개법은 가급적 국민의 편에서 가급적 알려줘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B의 비공개 사유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 공개 청구한 정보 진행 중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야 할 만한 정보에는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것도 얼마나 쉬워. 그냥 1번 딱 찍고 넘어가는 거죠. 자, 다음에 6번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 받더라도 위법 상태 여기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은 뭐가 없어요? 협의의 소익 여기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각하 그쵸. 2번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중 임기 만료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원래 임기가 2년이었는데 1년쯤에 해임이 띡 돼버렸다. 그런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여기 했을 때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임기 끝나버렸다. 그럼 다시 자리에 돌아갈 수는 없더라도 이 나중에 이제 요 해임이 위법하다라고 밝혀지면 야, 요 사이에 있는 월급은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너희 위법한 해임으로 이 돈 못 받았으니까 돈 내놔. 손해배상 이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3번입니다.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불복 방법이 따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저 뭐야 여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취소소송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잖아요. 아우 갑자기 막 말문이 막히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거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잘못 안내했다 그러면은 요거예요. 행정부가 잘못했다고 사법부가 수습해주지 않는다.
요 말 기억나시죠? 요거 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네가 잘못 안내했으면 잘못 안내한 거지. 우리 대사법부에서 그 똥을 왜 치워주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할 생기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요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이러한 재결 자체에 주절 형례하자. 권한 구성의 위법. 이게 주체상하자죠. 그 다음에 절차, 형식, 내용 아주 딱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봅시다. 행정법 관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요 7번을 어렵다고 느끼신 분이 많았죠. 자, 군인연금법상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이거 연금이죠, 연금. 연금. 자, 그래서 연금은 주는 거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주는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 안 준다 그래서 바로 돈 내놔라고 당사자 소송 제기할 수 없고 일단 관할 관청에다가 나 연금 주세요라고 신청한 다음에 연금 주면 그대로 연금 결정 나오면 이제 그대로 받으면 되고 만약에 전부 거부한다. 그러면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하고 일부만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거부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연금을 줄 때는 처분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 깎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꿔서 깎잖아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는 연금을 조금씩 깎아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받을 때는 요만해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죄송하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다툴 때는 행정청의 결정으로 비로소 내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내가 거기에 해당돼서 법에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다툰다라고 하면은 취소할 처분이 없잖아요. 그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 법에 정해진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예전에 주던 대로 줘라. 이런 식으로 입증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7번도 띡 하고 넘어가야죠. 여기서 괜히 막 이씨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함정들이 막 이제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탁 세놓치고 했으면 정말 베스트. 혹시나 이제 요거 보시면서 내가 요렇게 안 했다라고 하면은 어, 반성을 어, 반성은 좀 그렇죠. 반성은 우리 윤동주 시인님을 성찰, 자아 성찰. 요게 참 좋겠죠. 성찰. 요걸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법무사 사건인데요.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송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요 법무사 판례가 요게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 그 처분이 인정된 그 판례 그거는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법무사가 이제 자기 사무원 채용한다고 지방 법무사에 신청했는데 거기서 거부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행정소송 그 처분 취소에 원고 적격 인정되는 게 법무사 본인도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거부당한 사무원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공법상 의무 그리고 공법상 의무 관련한 공법관계에서의 이제 그런 다툼이니까 뭐 처분이 인정됐다. 요런 정도 생각했으면은 요게 또 가능했을 겁니다. 차근차근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론 판례는 뭐 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게 좋겠지만 100% 출제되는 판례를 100%다 알고 가는 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출제위원이 어떤 판례를 어디서 끄집어내서 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는 한쪽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걸 풀어낼 수 있는 그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이것도 또 좀 까다로웠죠. 사무처리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 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처리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입비의 상환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사무관리가 인정된 사건인데 그 예전에 태안 반도 앞에서 배 넘어져서 기름 유출됐을 때 이제 전 국민이 가서 막 방제 작업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그 특정한 회사가 자기가 이제 돈 특수한 기술 갖고 있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국가의 지휘에 따라서 거기서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돈을 이제 국가에다가 청구한 사안인데 요 사무 관리로 인한 그 비용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비용을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본인의 의사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을 요 상환 청구하는데 요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판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판례에 여기 보시면 요게 그 태안 사건 이제 그거고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 요게 다잖아요, 다. 요게 민사 대법원 판례. 요 디귿이 대법원이고 디귿이 대법원, 니은이 고등법원, 기역이 지방법원이고 아가 민사, 그 다음에 오가 형사, 그리고 우가 행정. 요거 생기초 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또 많이 했었죠. 토지보상법상 환매. 환매는 되돌려 사는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랑 같이 본다라고 했고 판례는 매매를 뭐로 봐요? 사법관계로 보죠. 사법관계.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다 하면은 맞는 거죠. 자, 행정법규의 양벌규정.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 우리 공부 빡세게 했었죠. 양벌규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위반 행위의 이익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라고 해서 맞는 내용입니다. 요게 양벌규정은 이제 양벌규정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요거는 우리가 동용에서 했었던 이제 그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위반 행위 요거는 제가 판서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반 행위자가 있고 그 고용 영업주가 있죠. 영업주. 영업주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규정돼 있으면 벌칙 규정으로 처벌하고 요 영업주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 요런 걸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여기 기왕 설명드린 김에 조금 깊게 설명드리자면 요 벌칙 규정에 요 행위자를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위반 행위자로 규정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특정한 신분을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위반 행위자 한 자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한 자는 벌칙 규정으로 처벌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요 양벌 규정에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 뭐 위반 행위 무슨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영업주에게도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요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 조항은 양벌 규정 대부분 비슷하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양벌 규정 조문 제가 이제 제 책에는 도로법 실어놨죠. 이제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도로법에서는 요 벌칙 규정으로 행위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데 다른 법에서는 벌칙 규정에 이제 그런 수범자 영역이 제한이 돼 있어요. 신분이 제한돼 있어갖고 실제 위반 행위자를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 양벌 규정상의 요 문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행위자를 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우고 이제 여기 영업주가 있고 여기 행위자가 있다. 근데 벌칙 규정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고 양벌 규정으로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건데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요거죠. 자, 영업주가 있고 그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가 있어요. 근데 요 벌칙 규정으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벌칙 규정에 그 규정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양벌 규정상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그 멘트를 활용해가지고 원래부터 이건 처벌할 수 있고 요렇게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다른 최신 판례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였죠. 그 양벌 규정으로 지금 요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 경찰청은 행정 주체인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영업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소속 직원인 형사도 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양벌 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요거까지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돌아가고요. 자, 2번. 종업원의 범죄 성립에서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 자기 책임으로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이것도 맞고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 보세요. 벌금이잖아요. 벌금. 우리 맨날 뭐 했어요? 사징금 상정 벌구가몰. 이걸 헷갈리면 어떡해. 맨날 외우잖아요. 이거 제가 맨날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벌금 여기 있잖아요. 벌금. 사징금 상정 벌구가몰 이게 뭐예요? 형벌. 형벌의 종류. 외우라고 한 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벌이야. 형벌. 행정적 제재 처분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4번이었죠. 자, 과징금 부과처분 옳지 않은 것은 독점규제법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과관청 확인한 사실 이리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요거 안 된다 그랬죠?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너 위반 사실 생기면은 뭐 추가로 이제 부과할 수 있어 이렇게 유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과처분 새로운 자료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부가처분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이거 판례입니다. 이거 제가 해설지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번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 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데 규정이 돼 있죠. 통상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김에 한번 보고 가죠.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가지고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자, 3번 과징금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형벌권 실행이 아니므로 형벌권은 뭐예요? 형벌, 사징금, 상정, 벌구가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벌금, 형벌, 위에 과징금 부과하는 거는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도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처벌이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 뭐 과징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중처벌 위반 안 되고 그리고 이중처벌 위반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 있었죠. 통고처분. 통고처분 이행을 하면은 형사처벌 받은 걸로 쳐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여기 재량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보시면 아이고 요 판례는 제가 해설할 때 뭐 바꿔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설지 올려드릴 때는. 자, 4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이거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그래서 요 과징금 부과 여부는 그 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기본적으로 그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과징금 부과 여부 실명법상의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요거를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잖아. 소거법으로 해서 이제 요거 딱 찍어낼 수 있었겠죠. 자, 행정상 손해배상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권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 이행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 함부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느 수준이냐면은 국가가 당사자한테 국가배상 청구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다 걸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겨우겨우 배상 청구하니까 야 너무 늦었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도 야 are you human? 거의 이 정도 할 정도로 네가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나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권리남용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아예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자한테 돈 줘라, 배상해 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 판례 있죠. 이제 권리남용 허용될 수 없어 국가가 배상 책임 이행한 경우에는 이제 또 공무원한테 다시 구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요것도 1번 딱 찍고 넘어가셨으면 굿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판례를 공부할 때 조금씩 조금씩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애매한데 그러면서 이제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하다 보면 함정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최신 판례 같은 것도 요번에 나왔지만 뭐 최신 판례 몰라도 풀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괜찮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2번 공무원이 관계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서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처분 당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실 인정할 수 없다. 맞고. 3번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요거 하면은 이제 요게 딱 나와야죠. 무슨 요건? 사익보호성 없는 거. 요게 없다라는 게 딱 나왔어야 되죠. 그러면은 국가는 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맞고. 자, 처분이 후에 항고 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후에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때는 처분이 야 위법성은 인정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국가배상 청구에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별도의 요건이잖아요. 이거 인정된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거 인정되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사례 옳지 않은 것. 사례 쫄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건축주 갑 토지 소유자 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서 건축물 건축하는 건축허가 이제 A 시장으로 받았다. 근데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 계약 해제.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건축허가 포기 철회하기로 약정했는데 잔금 기일 내 지급하지 않자 매매 계약을 해제하였다. 요 정도 딱 보면은 그거 그 건축허가 철회, 거부, 취소 소송, 신청권 인정된다.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 그 판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자, 1번 착공에 앞서 가압의 규칙 사유로 해당 토지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 그러면 을은 A시장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건축허가 대물적 성질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등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맞는 얘기고요. 대물적 성질이니까. 그리고 3. A시장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 없었고 철회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아니죠. 철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철회라는 게 애초에 원시적 하자가 아니라 후발적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건축 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 없었다. 원시적 하자 없다. 근데 철회는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면허를 제대로 똑바로 받은 다음에 운전 막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든가 그런 거 이제 면허 부여 당시엔 하자 없었는데 후발적으로 하자가 생긴 거죠. 자, 4번. 그래서 뭐 정답 3번이고요. 4번. 철회권 행사 기득권 침해 정당을 해가지고 이게 이익형량 해라라는 거죠. 이익형량 해라라는 거.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형량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12번 옳지 않은 것. A시장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관계조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받은 갑을 병정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헌재가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소급표 문제 나왔죠. 자, 모두 위헌법률 제청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요.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떠올라야죠. 얘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더 쉽게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불가쟁력 발생하면 야 얘는 구제 안 된다. 구제 안 된다. 요걸로 단순하게 딱 생각하면은 풀 수 있어요. 부담금 반환받을 수 없다 맞죠? 동그라미 커. 자, 그다음에 2번.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 보세요. 얘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가 계속 중인 거라면은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 법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헌결정 소급표 미쳐서 구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청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을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표는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소송은 제기했는데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안 한 사건, 그 사건을 현재는 병행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병행 사건.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병행 사건 소급표 미친다, 구제된다. 그러니까
불가쟁력 발생하기 전에 법원에 들어오면 구제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자, 3. 병이 부당금도 가처분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보세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각하가 아닌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거는 제소기간 제한은 지켰다는 거예요. 제소기간 내에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소기간은 지켰죠. 불가증력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만 제기하면 그러면 이제 법원에 딱 들어가고 그러면은 구제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도 요걸로 해결돼요. 구제된다 안 된다. 평의 청구 인용될 수 있다. 구제된다. 그다음에 4번. 자, 부당금 분자가 좀 제소기간 경과요. 부당한 부담 납부 의무 확정됐고 위헌 결정 전에 정제산 압류 있었어요. 그런데 자, 체납 처분 속행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위헌 결정되고 나서 위헌 결정이 된 법조항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설사 압류가 진행이 쭉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되고 나면은 이제 그 근거법이 날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후속 처분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쓰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무효예요, 무효. 자, 이렇게 되고요. 13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요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행정규칙. 그래갖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 향정신병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요양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집행행위 매개 없이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 법률관계 교육을 가진다. 그러면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요게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규칙인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었고 일단 법규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덧붙여가지고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 자주유지 하면은 처분성까지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많이 봤고요. 자,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얻는 법규명령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법률만이 국민한테 레이저를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은 법률이 뒤에서 콘센트를 꼽아줘야만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 의무를 좌지우지하는 레이저를 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콘센트 뺀 거죠. 그럼 효력 상실되죠. 불 꺼진다라는 거. 정답 쉽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답 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4번. 자, 여기서는 힌트 다 주고 있잖아요. 공급자 관리 지침. 보통 이제 지침, 뭐, 기준, 이렇게 끝나는 거는 행정규칙이죠. 근데 그런 규정들이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다. 그럼 대외적 구속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어유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행정작용. 옳은 것은 구체적 계획 위반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거나 이제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내용의 행정계획. 진짜 이것도 여러분 기본 계획 요거는 구속력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빡 찍고 넘어갔어야죠, 이것도. 이것도 자, 자, 성, 지읒, 이응, 시옷, 치읒. 뭔지 맞춰보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이제 예, 그럼 그러면은 이게 공법상 계약은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이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다. 이거는 공정력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만 인정돼요. 행정행위만.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되니까 설사 만약에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하고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건데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번 지도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도 안 되죠. 처분성 없죠. 안 따라도 되는데 뭘 뭐 취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와, 이거 우리 뭐 파이널에서도 했었죠. 그 아니 파이널이 아니라 제가 요거 최신 판례 해드릴 때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공공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이 아닌다. 이거를 초심자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행정법원 관할 사항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4고요. 15. 자, 절차법상 처분의 전통 의견 절차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 그게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다. 사유 뭐예요? 급, 판, 불. 두 문자 기억나시죠? 긴급, 재판 등등등 그리고 성질상 불필요. 자, 그다음 2번 처분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건데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건 명백히 표시 포기. 그러니까 요 의견 청취, 의견 제출 절차에서 의견 제출 절차 안 거쳐도 되는 거는 이제 급한 불에다가 플러스 포기까지. 이것도 두 문자 외운 거 알차게 써먹었죠. 자, 그다음에 3번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면직 처분이니까 처분. 침익 처분이죠.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지에 관한 행정 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도 적용된다. 그리고 설사 요거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속어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대통령, KBS 사장.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리고 여기는 KBS 정사장 그래서 해임한 거. 그러니까 이제 사전 통지 절차 거치지 않았으니까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제소기간 제한을 그러니까 90 처분 받고 90일을 넘겨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자가 무효다라고 다퉜는데 법원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위법하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각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냈던 거죠. 자, 16. 취소 소송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랑 아주 연관이 깊죠. 그러면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보호 가치 있는 그런 이익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판례 정리해드리면서 꼭 보라 그랬잖아요. 스티브 승유 이제 요 분이죠. 그래가지고 내 손을 잡아봐 그분. 그래서 요 판례에서는 그대로 나온 내얘기고요. 그리고 혹시나 요 판례를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더 중요한 판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관련성 없으니까 이제 요런 거 원고 적격 인정 안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뭐 이제 거주 기간 이제 뭐 사증 변경 뭐 이런 걸 불허가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추방 뭐 명령을 당한 이제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과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소송 받아주겠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다음에 요거 몰랐다. 그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죠.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장 이렇게 둘이 싸웠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소방청장한테 이제 조치 요구하니까 소방청장이 부들부들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퉈야 되나. 그런데 기관 소송이 안 돼요. 기관 소송. 왜냐하면 기관 소송 법정주의인데 둘 사이에 기관 소송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권한쟁의 심판도 안 돼요. 그 헌재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청장이 권익위원회 피고로 해서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야 이건 딴 거 다툴 수 없으니까 항고 소송 당사자 능력 원고 적격 인정하겠다. 라는 거. 그래서 보통 처분 취소 소송은 국민이 제기하겠죠. 국가기관끼리 다투는 거는 기관 소송으로 해야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가기관끼리 다툼인데 도저히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 이제 이럴 때는 요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열어준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죠. 그래서 정답 2번 딱 찍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임용지원자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뭐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채용 신청권, 공무원 임용 신청권이나 승진 신청권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조리상 신청권 인정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자, 그리고 피해자 주민 의사 무관하게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그러면은 조리상 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할 신청권 인정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주세요. 거부당했고 그 거부 행위 취소소송 제기하니까 거부 행위의 처분성 인정한 그런 사건이고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렸죠. 이거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 변경 제도가 아예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타당한 이유 있으면은 주민번호 바꿔준다라는 것까지. 자, 이제 즉시 강제입니다. 옳은 것 해서 즉 행정상 즉시 강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왜냐면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의무 위반에 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은 행정상 즉시 강제는 아예 여기 해설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행정상 즉시 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일단 의무 부과하고 그리고 불이행 언제까지 해라. 그리고 불이행 기다려가지고 그때 강제력 행사하는 거라면 즉시 강제는 법 위반 상태만 보이면 행정상 장애 상태만 보이면 바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됐고요. 디귿. 목전에 급박한 장애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이게 틀렸죠. 이 행정상 즉시 강제는 엄청나게 침입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국민의 이제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으로 법률주의 원칙에 상 전형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고요. 자, 대인적 강제 수단 보세요. 강제로 건강 진단 시키는 거, 그리고 강제로 주사 맞추는 거. 이제 이런 게 다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죠. 즉시 강제. 자, 그리고 이제 위법한 즉시 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법한 즉시 강제 작용으로 뭐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손실보상은 이제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요거는 좀 까다로웠어요. 요거 제가 인정하는 건 요겁니다. 자,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보세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니까 요거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특별행정심판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행정심판. 요거는 지금까지 잘 안 물어봐갖고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골라냈으면 할 수 있었어요. 자, 기억 보시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정보공개법에서 불복 뭐 있어요? 의심소 이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이의 신청은 뭐 며칠 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났어도 아 요거 되고 요거 하고 요것도 된다. 따로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행정심판을 여기 제기할 수 없는 건데 요건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제기할 수 있는 거. 절대적인 OX 기준으로 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 수용의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한 경우 요거는 특별행정심판이잖아요. 특별행심.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웠어요.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한 경우 요거는 특별행정심판이에요. 특별행정심판. 요거는 나온 김에 제가 특별행심이니까 안 된다.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세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난민법 쭉 가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 따른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요런 조항이 나오면 아 요게 특별행심이구나.
요 놈이 요 법무장관에게 이의 신청하는 게 요게 특별 행정 심판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 관한 법률상 법정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 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이의 신청했지만 일반 행정 심판 요거는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의 신청인 거예요. 그래서 요 리을이 요게 이제 행정심판 거기서 요 이의 신청의 실질이 행정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제 요런 판례 있었던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이제 요것도 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보면은 일단 기억은 확실히 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기할 수 없는 경우니까 기억 들어가면 잘라야겠죠. 기억 들어가면 잘라야겠죠. 그리고 나면은 니은 디귿이랑 디귿리을 남으니까 디귿은 빼박 맞네요. 디귿은 빼박 맞아.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죠. 토지보상법 요거는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요건 특별행심이니까 아 요거 안 되는구나 하면은 정답 3번 찍을 수 있었잖아요. 설사 리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딱 보고서 어이씨 마음도 급해 죽겠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고 엄마 나는 안 될라나 봐 이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멘붕에 빠진다. 오 그림 많이 늘었죠? 자 이렇게 만화 웹툰니스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신 차리면 됩니다. 자, 이제 99번입니다. 옳은 것. 건설회사의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갑토유,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각각 보상에 관한 협의했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강제 수용 절차 가야죠. 이제 재결 신청해서 토지 수용 보상금 수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자, 1.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토지 수용 사용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요 집행 부정지 원칙인데 이게 이 소송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여기 기본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의 신청 제기하면 다 정지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덮어놓고 이의 신청이나 덮어놓고 소송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부정지가 부정지 원칙이 여러 영역에 인정되고 있다. 부정지가 원칙이다. 이런 걸 마인드를 갖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요 자체는 이제 뭐 토지보상법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니은 아니 2번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수용 자체를 다투려면 수용 재결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수용일을 피고로 수용 재결 취소 소송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3번 보세요. 만약에 보상금에 대해서 다툰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뭐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여기서는 증액 청구 소송이 되겠죠. 돈 더 줘라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요거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틀린 거죠. 정답 2번 딱 찍고 그다음에 4번 요것도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했으면은 잘 할 수 있었어요. 자,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 거부. 자, 건물 토지 인도. 요거 대집행 대상 됩니까? 대집행 뭐예요? 자, 아이, 잠깐만. 글자. 공대작 보공.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죠. 그런데 건물 인도나 토지 인도 같은 거는 그놈이 빼고 나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비대체적.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만 가능한 대집행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 설명 옳은 것 해가지고 A시 시장 식품접객업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 금지 없어 청소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고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했고 근데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돈 돌려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만약에 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민사 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국가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민소가 되겠고요. 당사자 소송 아니고. 그다음 만약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공정력이 발생하고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먼저 처분 취소 소송. 이거는 이제 행정 소송이 되겠죠. 항고 소송. 행소 중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취소 소송 승소한 다음에 확정 판결 나오고 다시 부반청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요 취소 소송에다가 병합해 버리는 거죠. 부반청 소송을 병합해서 요 취소 소송에 부반청을 얹어 가지고 행정법원에다 같이 소송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2번 A씨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 통지서 일부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자, 그래서 이거 1번 틀렸고 여기서 하자 치유가 소송 절차 종결되기 전까지가 아니라 소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3번 자 이렇게 식품위생법에서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에 위임한다. 총리령. 그러면은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이거 앞에서도 살짝 나왔던 얘기잖아요. 제재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으면은 요거는 법규성 인정되는 법규명령이고 그리고 총리령이나 부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국민도 구속 못하고 사법부도 구속 못하죠. 그러니까 법원은 행정규칙은 참작만 할 뿐이고 그 상위의 법규성 있는 뭐 법규명령, 이제 법률 이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4번 갑이 자신은 청소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씨 시장이 갑이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 청소년 고용한 사실하고 요 사실은 요게 없죠.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고용했다라고 하면 뭐 한 명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봅시다. 보세요.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한 사실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어서 여기서 뭐가 안 된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다 풀어왔습니다. 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는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멘탈 잘 다잡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냈으면 정답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 제가 아까 여러분 카페에서 뭐 너무 어려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빡세게 연습하고 좀 더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얻고 그날 웃으면서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한 것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여러분이 차분히 문제 풀고 그러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영상 보면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 정도 풀어내야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구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필수 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영사보다는 이제 행정법, 행정학에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